경매 왜 지금 해야 할까요?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6억까지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향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하락도 상승도 아닌 2~3년간은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주 고강도의 충격적인 이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규제를 하다 보면 시장은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충격을 받는 정책을 사용을 한다면 당분간은 몸을 사릴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향후 2~3년간은 횡보장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고 횡보장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을 때 경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싸게 사서 시장가에 파는 전략을 사용을 하셔야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6억까지 대출 제한이 경매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분명 타격을 받을 겁니다. 경매 또한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할 경매는 이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불과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경매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출 제한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시장 분위기들이 오히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간 식은 상태에서 금리는 내려간다.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겠죠. 그래서 소액 경매 투자로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업자를 통해서 절세를 받으면서 단기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매매 사업자 등록을 통한 소액 경매 투자 방법인데요. 이 방식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액 경매 물건을 여러 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매매 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2회 이상, 1년에 4회 이상 매매를 업으로 해야만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과세 받을 수 있는 이 세금을 일반 사업 소득 세율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 절세에서 아주 유리한 방법이고, 사업으로 직접 내가 집을 사고 파는 거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거래 건수를 동반해야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대박보다 안정적인 낙찰에 중점을 둬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너무 싸게 사서 내가 비싸게 팔겠다, 이 사이에서 내가 낙찰을 받지 못한다면은 소액 경매 투자로 수익을 보는 방법과는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파트가 3억짜리가 아무리 건매가 된다 하더라도 2억에 나오지는 않겠죠. 하지만 2억 8천, 2억 7천에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액 경매가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경매지만 건매와 마찬가지의 금액까지 떨어진 수준에서 낙찰을 받는 겁니다. 경매 참여자들에게 이 건매 가격은 크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을 여러 건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합산을 해 보시면 그 금액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바로 이 매매 사업자를 통한 소액 경매의 가장 큰 핵심은 대박보다 안정적으로 여러 건을 낙찰받는, 여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 중소형 아파트가 현재 경쟁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소형 아파트를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시가 2억 미만의 지방주택 취득세는 올해 2025년 1월 2일 이후부터 기본세율 1%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까지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공시가 2억 미만, 공시가가 2억 미만 될 것 같으면 실거래가 3억 이하 정도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도 이 중과 대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액 경매에서 노려야 될 물건은 바로 이 공시가 2억 이하 물건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은 수도권은 제외입니다. 제외된 지방소대주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 수도권, 인천은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추가 취득 시 중과세율을 배제를 합니다. 1%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다주택자 2주택은 8%고 3주택자는 12%, 이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에도 공시가 2억 이하는 1%만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법인 소유 주택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으로 구입하시면 이 취득세 중과도 피해 가실 수 있고 다주택자 중과도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공시가 2억 이하 물건을 소액 경매로 낙찰받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있고, 지금이 또 금리가 인하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정말 좋은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아파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권리 분석이 쉬운 아파트부터, 여기서 핵심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도심의 교통과 상권이 좋은, 하지만 좀 낡은 아파트, 자, 이런 아파트들 생활권은 상당히 좋고 대중교통도 뭐 접근하기 쉽고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자체가 연식이 되어서 낡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특히 3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내놓으면 금방금방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매 가격에 낙찰을 받으셔서 조금 리모델링 하시고 시세에 내놓으시면은 빠르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 중에서 이런 물건들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시면 실투자금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되는 이 금액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매매사업자는 첫 번째 낙찰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미리 먼저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쉽게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크게 사업자 등록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매의 고정관념을 버려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경매의 핵심이 아닙니다. 경매는 싸게 사서 정상가 시세에 파는 이 방법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한번 실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무료 경매 사이트나 유료 경매 사이트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소액 경매 물건 어떻게 검색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료 사이트든 유료 사이트든 아마 보실 건데요. 이 경매 종합 검색이라는 화면이 보통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몇 가지 조건을 우리가 주면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는 사이트는 미스코 옥션이라는 부동산 경매 유료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소재지를 먼저 한번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봐야 될 지방은 서울,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지역이기 때문에 충북을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가까운 쪽을 한번 먼저 검색을 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오른쪽에 충청북도가 필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에는 선택을 하셔서 아파트를 클릭하시고요. 그럼 물건 종류에 아파트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될 금액대의 물건은 최저 1억에서 감정가 한 3억 정도까지 물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지정을 해주시면 감정 가격도 조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찰 횟수가 1회 이상인 물건은 우리 관심 물건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2회까지 유찰이 된 물건들은
어떤 권리상 하자가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반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유찰 횟수가 1회 되는 물건, 그리고 신건인 물건까지, 신건 물건이 결국은 유찰되고 나면 유찰 1회로 가기 때문에 유찰 횟수로 클릭을 해 주시면 신건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들도 여러분들 관심 리스트에 두시고 유찰 1회 될 때부터 이 물건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물건은 유찰 1회부터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찰 1회를 클릭을 해서 이 물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찰 횟수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 화면을 보면요, 유찰 횟수가 1회인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3억이 넘지 않는 물건 중에서 2억 4,280만원에 20% 유찰이 된 물건도 있고 30% 유찰된 물건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물건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대항력이 있거나 인수를 해야 될 권리가 있는 물건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자, 보통은 유료 사이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임차인이 없는 직접, 임차인이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아직 내가 초보라는 가정하에 그냥 소유주가 살고 있는 물건,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주시 용담동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감정가 1억 8,600만원에 최저가 1억 3,020만원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1억 7,300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조금 높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수나 방향이나 동 위치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동과 층수, 조망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편차 정도는 내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1억 5,500인데 우리는 뭐 임대를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전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가가 1억 8,600이고, 자, 여기는 층수가 조금 낮네요. 3층이네요. 그죠? 예, 3층인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보다 감정가가 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층수랑 방향, 동의 위치는 여러분들 파악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2025년 8월 달에 지금 최저 입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들 이렇게 뭐 나와 있고 위치 나와 있습니다. 자, 권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나와 있긴 하지만 보증금과 차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가족이나 친척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우리는 대항력은 미상이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나 차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집행관이 가서 그 기재를 직접 살펴보고 기재해 놓은 현황조사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조사서상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점유관계는 소유자의 장모님이 현재 무임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 임대료 없이 거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명도하실 때 인도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권리분석상 복잡한 임차인이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라는 거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매 사이트에는 이렇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이 내용을 100% 다 신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더 살펴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기존 권리 1억 600만원 이하, 이 나머지 권리들은 다 소멸을 합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주변에 인간의 실거래가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얼마에 입찰을 하실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까지 거래 금액이 나옵니다. 1억 7,550부터 1억 8,400까지. 자, 이 내용들, 거래가 된 내용들에 대한 층수, 조망, 그리고 동의 위치, 이런 것들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실제로 얼마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네이버 호가 정보도 나옵니다. 그러면 호가라는 건 현재 매도인들이 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 금액 보시면 1억 7,500, 1억 6,500,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동과 층수를 보시고 현재 보셨던 이 물건, 전체 동에서 206동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적용을 해 보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물건이 1층이 1억 6,500, 그리고 2층이 1억 8천 정도예요. 조금 전 저희가 봤던 물건이 3층입니다. 자, 저층이 1억 8,500,
정도면 여기 보셨던 자, 이 물건이죠. 예, 3,302호입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1억 8,600이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잡고 조금 전에 보셨던 매도가 1억 8천 2천 기준으로 실제로 매매가 될 때는 여기서 가격 절충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아래 금액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1억 7천에서 1억 7,500이 매매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경매로 해서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다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낮은 금액으로 매도를 하면 빨리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1억 6,500에서 1억 7천 정도 사이에서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물건 입찰 가격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낙찰가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자, 매각가율이 73%, 78%, 81% 이 정도 매각가율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금매 가격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매각가율 참고해서 내가 금매가까지 계산을 하셔서 입찰 금액을 산정하셔야 됩니다. 자, 쉽게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감정가 1억 8,600만원짜리 이 아파트가 실제로 내가 매도할 그 금액이 1억 7,5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입찰을 들어올 사람들이 과연 이 1억 3천에서 1억 7,500 사이에서 입찰이 들어오겠죠. 어느 정도 금액까지를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경매는 싸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매각가율 제일 아래쪽에 있었던 이 금액을 참고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가격을 똑같이 적었다가는 낙찰을 받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금매 가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정가 1억 8,600짜리가 금매로 나온다. 그럼 실거래가 1억 8천 정도라고 보고 금매로 나온다면 얼마까지 싸게 나올까요?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하 내려가지 않겠죠. 그럼 1억 8천만원 기준에 1억 6천만원 이하로는 금매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1억 6,500도 금매가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고, 나는 이 물건을 금매로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금매로 만약에 1억 6,500에 내가 산다 하더라도 부대 비용 다 포함하고 뭐 1억 7천이 들었다. 근데 1억 7,500에 낙찰 금액을 정했다 라고 한다면 500만원 수익 보고 파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 500만원이 여러분들에게 수익률로 맞다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입찰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한 1000만원 정도는 또 수익을 봐야 된다. 근데 또 뭐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금액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입찰가 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 분석이 쉽고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실수요자들이 많은 아파트, 그리고 거래량도 분명히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근 지금 실거래가 보시면 월별로 해서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거래가는 또 요즘 뭐 앱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얼마만큼 거래량이 있었는지 다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아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낙찰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정상가보다 조금 싸게 판다면 아마 쉽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염려했던 세금 부분은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단기 종합소득세율로 적용을 받으신다면은 일반 단기 세율,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꾸준히 수익을 봐서 1년에 1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액 경매 플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매가 지금 이 시기에 이제부터 기회라는 이 사실은 잊지 마시고 매매 사업자를 통한 소액 경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